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주변에서 왜 우리 방송에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맞아? 요청을 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 해요.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는 행위를 우리 형법 제324조에서는 강요죄로 무려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죠. 그럴 리가요. 네. 내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기 싫다면 안 눌러도 되잖아. 그런 걸 안 누른다고 해서 누가 내 손목을 끌고 가서 그걸 클릭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강요죄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마무시하게 강요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 324조의 강요죄에서는 제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은 본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선거운동 중이에요. 기호 몇 번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강요죄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죄라는 말이 형법에서 말하는 강요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강요라는 말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하기 싫은 숙제를 하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강요죄에 들어가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서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형법에서 강요죄가 되는 건 또 전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농담이지만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볼게요. 형법의 강요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숙제하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해서는 범죄가 될 수는 전혀 없죠.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하니까 엉덩이를 막 때리고 용돈 안 주겠다고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거요? 전형적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자기의 숙제는 그쵸, 자기가 스스로 하셔야죠. 법률적으로 이것도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 엉덩이를 때리는 것 같은 폭행이 있었고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협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강요죄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학교 숙제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인 거잖아요. 나에게 의무 있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의 할 일을 하라고 한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 다소간의 그 폭행과 협박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엄빠에게는 형법상의 강요죄를 저지를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죄가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럼 혹시 강요죄는 안 되더라도 협박죄가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강요죄랑 협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강요죄는 그 협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무 없는 일까지 시켜야 되니까 강요죄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협박죄는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범죄이지만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어떻게 더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 나오는 구남친 혹은 구여친이 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만나줄 의무는 없는데 강요하는 거니까 강요죄지 않을까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나에 대한 폭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은 빼고 협박인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나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럼 나에 대한 협박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협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내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협박이 성립하는지를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야 협박죄의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했으면은 당연히 법률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와는 밀접한 사람은
아니니까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분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협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안 만나주는 것도 서럽고 자기가 죽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범죄자까지 되시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지만 뭐가 됐든 이 범죄 여부를 떠나서 세상은 넓고 나를 알아주는 좋은 사람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아보시고 그런 분을 만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한때 좋아했던 사람을 괴롭히지도 마시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또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그럼 여러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작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옹아 으차 나오나? 나와. 제가 조금 전에 고구마를 먹었더니 고구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뀨. 마무리 인사. 그럼 감사합니다. 홍이도 인사.